안녕하세요. 전국계신 소방단계 학생 여러분,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제가 총평부터 짧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6시부터 7시까지는 공채 해설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총평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시험은 평이했습니다. 그러니까 2018년 상반기하고 2018년 하반기 시험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 정도에 위치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이한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그 좀 특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건 수업 시간에도 정말 수없이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공채 학생들은 독해 중심의 시험으로 우리가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독해에 많이 신경을 써라라고 많이 했었고, 특히 제가 가장 많이 강조했던 건 뭐예요? 구문 독해였죠, 그렇죠? 해석이 돼야 뭐 독해를 하든가 말든가, 해석이 돼야 스킬이 통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독해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라고 했었고요. 문법 풀이를 위한, 문제 풀이를 위한 문법 정리는 더 이상은 효과가 없다라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독해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고, 무려 20문항 중에서 16문항, 그러니까 무려 80문항이 독해에 전격적으로 배치가 되면서 우리 소방직 시험은, 특히 공채 시험은 독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유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빈칸 추론, 여기만 하더라도 거의 10문항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던 대로 여러분이 학습을 했다면 큰 무리 없이 시험을 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그 변별력은, 그러니까 뭐 그 중심은 독해 중심이지만 변별력 포인트는 어휘 그리고 문법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경고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동형 모의고사 보면은 항상 우리가 약한 부분은 문법과 어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그 제대로 정리를 좀 하라고 했었고,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문법 2.0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문법 2.0에서는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8분 컷을 통해서 충분히 수족달 연습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여러분이 제가 요구한 조언에 따라서 했다면은 큰 문제가 없이 풀었을 거다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그 어휘 문제도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법과 어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합격과 불합격, 이것이 이제 갈릴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또 하나의 특징은 공채 시험에 생활 영어가 한 문제도 안 나왔다는 거. 거기에 이제 또 다른, 그러니까 독해에 워낙 그 비중을 많이 싣다 보니까 생활 영어에는 이제 할애할 그런 여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생활 영어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학생들의 반응도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인강 학생뿐만 아니라 현강 학생들에서 반응을 많이 이제 얻고 있는데, 피드백 받고 있는데, 점수가 나름 전반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남학생 같은 경우에 65에서 70점 이상 정도를 생각해야 우리가 합격권, 필기 합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80에서 85점 이상이 되시면 이제 합격권에 필기를 합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바로 이제 상반기 2019년 상반기 공채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중심이 되는 단서라든가 핵심이 되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할 것이고요. A형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자, 그 김소영 단어장에서 등장을 했던 단어고요. 이 attribute가 약간 그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난이도 상이라고 표기했죠. 자, 왜냐하면 그 attribute 하면 보통 동사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A를 B 탓으로 돌리다 이렇게 하는데, 얘는 보면은 as 뒤에, 전치사 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명사의 뜻을 고르는 겁니다. 그래서 attribute의 명사는 김소영 단어장에 있는 것처럼 특성이라는 뜻으로서 자질, 속성 이런 말의 동의어를 고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지에서 속성에 해당되는 것은 qualification. 자,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의 nutrition이라는 건 영양, 3번 distribution, 배분, 분배 이런 말이고요. 4번의 compensation, 자, 배상이라든가 어떤 보상이라는 말로 쓰입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을 겁니다. 자, 명사의 뜻을 물어봤어요. 난이도 상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변별력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자, 2번 문제. Fire department, 그러니까 소방서는 are dedicated to saving lives, 목숨을,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전념을 합니다. 자, 뭐로부터? 화재라는 빈칸으로부터. 그럼 화재의 뭐냐라는 거죠. 그러면 소방서가 하는 일은 화재의 뭐로부터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느냐? 위험이죠. 그래서 peril 쓰면은 danger의 동의어로서 자, 위험이 정답이 되어 있고요. 자, 요 2번 좀 고르지 않는 2번을 좀 잘 비껴 나갔어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 한 학생 같은 경우는 분명히 해석력이 떨어진 학생일 겁니다. 그냥 화재 얘기니까 뭐 shelter, 피난처, 뭐 피신처 이런 식으로 골랐겠지요. 근데 해석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화재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1번으로 하셔야 하고 난이도 중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어휘 문제이자 독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얘는 그러니까 빈칸 추론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빈칸 추론. 그러니까 어휘 문제긴 어휘 문제인데 또 어휘 문제만은 아닌 빈칸 추론, 빈칸 추론만은 또 아닌 어휘 문제, 그렇죠? 애매꼬리한 문제인데 얘는 좀 독해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자, 근데 얘는 특징이 선지에 있는 단어가 어려워요. 근데 뭐 제 기억이 맞다면 아까 제가 조사를 다 했었는데 김소영 단어장에 없는 단어가 3번이었던 것 같아요. 나머지 뭐 1번, 2번, 4번은 모두 제 단어장에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정답이 되는 단어도 이제 단어장에 있습니다. 자, 한번 그 답은 우선 뭐 simultaneous, 동시에란 말인데 왜 그러면 동시라는 말이 들어가냐? 자, 보겠습니다. 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자, 어디에서 이게 그 high-rise fire면은 저 초고층 건물에서 나는 그 화재잖아요. 그럼 이 화재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계단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고르는 것이고요. 계단이라는 이 공간의 이런 사용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for 뭘 위해서? Fire suppression activities. 그러니까 화재 진압 활동과 그 다음에 거주자 대피. 그러니까 화재를 진압하는 그 소방관의 행위를 위한 공간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피를 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어떤 목적을 위한 이런 계단의 이런 활용, 이 문제점이다라는 것이고, 자, 많은 트레이닝 머티리얼스, 많은 훈련 어떤 자료들은 시도했죠. 자, 뭐를 시도했냐면은 자, 지시하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방관들한테 뭐 하라고요? 만들어라. one stairwell. 그러니까 계단 통로 하나 만들어라. 자, 뭘 위한? 그렇죠. evacuation을 위한. 그러니까 대피를 위한 공간 하나 만들고 and another. 여기서 말하는 another 뒤에 생략된 말은 뭐겠어요? stairwell이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야, 대피를 위한 공간 하나 만들고 그다음 또 다른 공간을 이번엔 뭘 위한 거예요? 화재를 갖다 진압하기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어라 라는 것을 뭐라고? 재료들, 그러니까 수많은 그런 그 훈련 재료들에서 자료들에서 지시를 해왔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왜 이런 지시를 했겠냐는 거야. 동시에 사용하기 때문에 화재 진압 목적과 그다음 대피를 위한 이런 공간으로 하나의 스테이어웨이를 동시에 사용하는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뒤에 있는 이곳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고요. 이게 근거입니다. 문제풀이 근거가 되고요. 자, this does not work. 자, 이것은 효과가 없다. Due to 뭐 때문에? Occupants leaving via the closed exit. 자, 그 거주자들이 떠나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데요. 뭘 통해서 떠나면은 가장 가까운 엑시트를 통해서 다 이제 그 탈출을 하고 대피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여기 들어갈 것은 동시에라는 말입니다. 동시에. 됐습니까? 자, 다음에 난이도 중상. 그러니까 지금 어휘 문제 쪽이 초반을 어떻게 이게 현명하게 잘 극복하느냐 이게 문제였던 것이고 4번에 이제 뭐 우리 많이 훈련했던 것이고요. 제가 그 동형 모의고사보다는 이제 훨씬 쉽게 나왔죠. 그래서 이 정도는 간단히 처리했을 수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그 빅터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요. 자, 빅터라는 사람은 뭐 이제 그 뭐랄까 모터맨 하게 되면 이제 기차를 모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차 기관사.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전동차 기관사인데요. For Chicago Transit Authority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자, 뭐 Thank you for riding with me this evening. 그래서 지금 안내 방송하는 거죠. 그다음 Don't lean against the doors. 뭐 문에 기대지 마세요. I don't want to lose you. 당신을 잃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라고 he tells라고 했으니까 he는 Victor가 되겠죠. 빅터가 승객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로 갈게요. As the train makes its way north. 자, 열차가 북쪽으로 향하면서 그 사람은 지적하죠. Notable sight.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저기 이제 눈에 띄는 그런 곳들, 장소들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럼 누구겠냐는 거야. 계속 빅터. 지금까지 등장인물 뭐 빅터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people compliment him all the time. 사람들은 그를 칭찬합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그 단순 명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빅터밖에 없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 단수명사의 사람이 두 명이 되는 순간부터 조심해야 하잖아요. 근데 뭐 빅터라는 사람 한 명밖에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1번에서 3번까지 자동으로 다 빅터예요. 근데 여기 오면은 father, 아빠가 나오거든요. 우리 아빠는 retired motorman, 은퇴하신 모터맨인데 어느 날 아빠가 나를, 여기서 말하는 나라는 것은 빅터인데요. 자, 나를 work, 직장에 데려갔다. 그러니까 일하는 곳에 데려갔다. with him, 그와 함께, 아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쉬운 난이도의 문제였고요. 이런 거 틀리면 안 되죠. 자, 다음에 5번. 자, 5번은 지금 보시면 이런 주제 시그널. 수업 시간에 몇 번 말했습니다. 첫 문장, 이게 뭐다? 주제문이에요, 주제문. 예시 앞에 있잖아요. 주제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시 앞 문장. 오케이? 자, 볼게요. 이게 정말 잘 읽어야 하거든요. 잘 읽으면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것이고,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질질 읽어야죠. 오케이? 자, when we attempt to make major change in our lives. 자, 우리가 큰 변화를 만들려고 시도할 때, 자, 우리 삶에서 큰 변화를 만들려고 시도할 때, it is natural, 자연스럽다. 그럼 뭐가 자연스럽냐? 우리가 want to go, 가려고 하는 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from A to B인데 A에서 to B. 그러니까 all에서 nothing으로 가려고 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혹은 vice versa, 반대로.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B에서 A로 가려고 하는, 이게 vice versa가 거꾸로니까. 됐죠? 거꾸로 가려고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네. 그죠? 여러분 상당수는 예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 주제문인지는 알지만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예시를 읽어봐야죠. 됐죠? 자, 그러면은 예시는 제가 교환 보면서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밥은 never really exercised the past. 과거에는 절대 운동을 안 했어요. 하지만 wanted to get in shape. 근데 몸매를 좀 이렇게 갖추고 싶어. 오케이? To do so,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결정합니다. 운동하기로 결정하죠. For an hour, 1시간 동안 매일매일 하기로 합니다. Within a few weeks. 자, 몇 주 안에 Bob burnt out. 그러니까 뭐 돼버린다고? 지쳐버리죠. Lost his motivation. 동기부여 사라졌고요. Stopped exercising. 그렇죠? 운동하는 걸 멈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막 열기가 끌어올라가지고 막 하다가 그냥 못해먹겠다.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 문장. On the other hand.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거기다 세모하세요. On the other hand. 자, 논리방에 확 틀어버리잖아요. 반면에. 자, 반면에 만약에 밥이 had eased into 하면은 서서히 친숙해지다 이런 말이거든요. ease를 몰라도 into 가지고 추론해야 돼. into가 어디로 쏙 들어가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밥이 서서히 식이요법에 들어갔다면 by starting with 2 half an hour workout per week. 그러니까 시작함으로써 자, 2차례의 운동. 그러니까 half hour니까 30분. 그러니까 30분씩 2차례 시작하는 거예요. 30분씩 2회를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30분씩 2회를 시작함으로써 천천히 했더라면 and slowly added workout days. 그리고 천천히 workout days. 그러니까 뭐 운동하는 하루하루를 더했더라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면 첫 주차에는 이틀, 3주차에는 3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추가했더라면 and workout time. 그 시간도 늘렸더라면 he would have made a better chance. 더 나은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장도 형한 편집니다. 마지막 문장. 자, easing into change helps make it seem less overwhelming and more manageable. 그러니까 그 천천히 변화해 들어가는 것은 돕는다. 뭐 하는 걸 도와요? 좀 덜 압도적이게 하는 걸 돕고요. 좀 더 감당할 수 있게, manageable 하면 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말이거든. 좀 더 감당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좀 뭔가 천천히 해야지 극단적으로 확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문장 다시 볼게요. 자, 봅니다. 아까 이게 무슨 말일까? 야, all에서 nothing으로 간다는 게. 그러니까 갑자기 운동을 엄청나게 하다가 이게 all인 거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도 안 해. nothing인 거죠.
됐어요? 혹은 운동을 평생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하루에 10시간씩 해. 그러면 nothing에서 올로 가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극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그렇게 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제 말 이해하겠습니까? 뭐든 하려면은 천천히 하라는 거죠. 천천히 변화해 가고. 오케이? 자, 그럼 볼게요. 이거는 지문이 뭐 제가 다 해석해 주긴 했지만은 지문이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선지가 좀 더 어려워요. 선지가. 자, 이런 거 조심하. 이 4번 이런 거 조심해야지. 운동 시간. 이 운동이에요. The more, 더 많이 할수록 더 좋다. 아닙니다. 천천히 하라고, 천천히 늘려가라고. 그랬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이거 조심했어야 돼요. 자, 그다음 3번. 왜 쉬울까? unhealthy해지는 게 왜 이렇게 쉬울까? 건강을 잃은 게 왜 쉽냐? 그런 글이 아닙니다. 이유 분석한 글이 아니에요. 왜 네가 건강이 안 좋은 줄 알아? 그런 걸 분석한 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3번도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1번 extremes, 극단적인 것은 효과가 없다. 뭐든 all에서 nothing으로 혹은 nothing에서 all로 가면 이건 효과가 없다. 그래서 답은 1번으로 하셔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이건 선지 때문에 난이도가 살짝 높아져서 중 하나, 중 정도로 보시면 되는 난이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 문제도요. 초반을 보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계속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학습할 여러분 공부할 때도 항상 순유형 잘 챙기라고 했었죠. 주제 제목 요지 여기 뭐 5번부터 해가지고 뭐 5번, 6번, 7번, 8번 봐봐요. 다 같은 말, 다 같은 유형이에요. 이게 본질적으로 이런 거 엄청 나온단 말이에요. 소방직은 잘 챙겨야 돼. 이런 거 보세요. 첫 문장. Having a children's party, 아이들의 파티를 갖는 것은 예시가 됩니다. 그럼 뭐의 예시냐?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이점의 예시가 된다. 자, to provide,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 이점의 예시가 됩니다. 사실 뭐 benefit을 여기에서 뭐 이점이라기보다는 회사에서 주는 그런 어떤 benefit,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할까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수단 같은 것도 benefit이고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걸 benefit이라고 해요. 그때 그런 benefit을 말하는 거예요. 뭐 혜택 이렇게 제공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시 할게요. 아이들의 파티를 갖는 거, 자녀의 파티를 가져주는 거, 이런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그런 혜택, 제공할 수 있는 혜택이 됩니다. 그럼 누구에게 제공하느냐? 직원들에게. 됐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혜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That can yield. 그러면 이 직원들이 뭐 할 수 있냐면 yield라는 것은 produce, 뭐 생산하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막 이렇게 우리 자식을 챙겨주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해내는 거지. 뭐를? Great returns. 이건 일종의 수익이에요.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내가 투자했을 때 직원들한테 투자했다는 것은 그만큼 또 이제 리턴 한다는 것은 수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죠. 자, on the investment, 투자에 대한 수익,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there are unlimited occasions. 자, 수도 없는 정말 경우와 그 다음 수 없는 그런 장소가 있다. 오늘날 아이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occasion, 경우와 그 다음 장소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스로서, 사장으로서 여러분은 도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직원들의 자녀가 뭐 이제 휴일이라든가 헬로윈이라든가 스프링이라든가 다른 어떤 시즌을 축하할 수 있는 걸, 축하하는 걸 도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글은 끝났어요. 방금 이 문장이 형한 편지죠. As a boss, 블라블라블라, 그렇죠? 사장으로서 여러분은 직원들의 자녀가 셀러브레이트하는 걸 도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끝난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직원들의 자녀에게 그런 셀러브레이션을 좀 챙겨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사실 뭐 이것만 봐도 아니야. drawbacks, 결점입니다. 단점. 이건 단점이고 이건 장점이에요. 이건 다시 단점, 결점. marriage는 이점. 됐어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반대말입니다. drawback과 merit은. 그러면 이점이란 단어는 괜찮죠? 한번 읽어볼게요. 뭐의 이점이냐? 의료 지원이 아니죠. 의료 지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을 갖다 챙겨주라고 했는데. 그 다음 직원들의 희생, 읽으나 마나네요. 4번 supporting family related event, 가족과 연관된 행사를 챙겨주는 것, 그렇죠? 그걸 지지해주는 것과 지원해주는 것과 그것의 효과이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7번 주장 문제. 자, 주장 문제도 제가 항상 말한 것처럼 이거는 주장이라는 것은 논설문이기 때문에 명령문이라든가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을 잘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주장 문제는 중후반에 단서가 놓여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은 계속 들었겠지만은 고등학교에 계신 분들이 출제를 하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딱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모의고사 그러니까 고1과 고2 그 모의고사와 정말 출제형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일반 행정이라든가 뭐 법원직이랑 달라요. 진짜 스타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고등학교 시험처럼 나오는 시험이에요. 저희 직렬은. 그래서 제가 고1, 2 시험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주장 문제는 항상 중후반부에 단서가 다 있거든요. 명령문 끝나잖아요. 여기에 끝나잖아요. 여기에 명령문. Instead, keep 하세요. Be aware, 인지하세요. 여기 두 문장이면 끝나거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instead 그 대신에 keep medicines. 자, 약물을 서늘하고 건조하고 안전한 장소에 놓으세요. 아이들의 손에서 벗어난 곳에 놓으세요. Be aware, 인지하십시오. 뭘 인지해요? Medicine that is improperly stored. 적절하지 않게 저장된 약이 독성이 있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십시오. 그래서 결국 하고자 하는 말은 약물을 안전한 곳에 놓아라, 저장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답은 자 1번 되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였고요. 난이도 하였습니다. 그 다음 8번. 자, 지금 이 구간은 다 평범한 구간입니다. 얘는 그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빨리 찾아가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보시면 sizable portion of training 이라고 있어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sizable portion of the training should 보이죠?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그죠? 끝나거든요, 여기에. 자,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sizable portion이면은 상당 부분이에요. sizable, 상당한. 그럼 그 훈련의 상당 부분은 반드시 devoted, 할당되어야 한다. 그럼 뭐가 할당되어야 하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과거에 실수를 저질렀는지를 할당을 해야 한다는 거죠. 됐죠? 그리고 그런 실수가 어떻게 회피될 수 있었느냐? 이런 것들의 훈련이 할당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해야 한다, 이것을 해야 한다, 이걸 잘해야 한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것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었고 이런 실수는 이렇게 하면 피할 수도 있었던 거야. 이런 실수에 대한 것을 다뤄야 한다는 거죠. 선지에는 반드시 실수나 오류에 관련된 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선지를 보시면 자, 실수나 오류, 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은 어디에 있나요? 자, 4번에 있죠. 실수에 관한 내용도 직원 훈련에 포함되어야 한다. 자, 실수란 키워드와 훈련. 그죠? 답은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번. 9번에 보면 gum disease가 뭐냐면 이게 검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흔히 그죠? 껌. 근데 이 치아 얘기할 때는 이게 뭐 bad breath가 뭔지 몰랐을 수도 있겠다. bad breath가 뭐냐면 나쁜 호흡이 아니에요. 입냄새예요. 입냄새. 오케이? 그다음 gum disease는 그러면 이제 치아와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gum이라는 건 잇몸이에요. 잇몸.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해석 어떻게 하냐면은 우선 A 자, 이렇게 된 구조에서는 자, B는 A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 결과가 뒤로 간 거고요. 원인이 앞에 여기에 딱 놓여 있는 구조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처리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초반 제 잘 읽으라고 있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잇몸 질환은 그러니까 잇몸 질환 때문이다 주로. 자, 뭐가요? 이 입냄새는 다 잇몸 질환 때문이라는 거죠, 보통. 오케이? 자, 실제로 입냄새는 warning sign for gum disease. 그러니까 입냄새가 나면은 이거는 그 gum disease, 잇몸 질환에 대한 사인이 됩니다. 자, this issue 이런 문제는 초반에 발생하는데 뭐의 결과로 발생하냐면은 치아의 플라그
플라그가 쌓이면 그거의 결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플라그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irritate the gums. irritate는 여기서 자극하다예요. 자극하다. 그래서 플라그에 있는 박테리아가 잇몸을 자극하고요. 그러면 그것들을 좀 become tender, swollen. swollen 하면 이게 부은이거든요. 부은. tender는 약간 부드러운.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좀 붓게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 잇몸 질환 걸렸을 때 원래 정상적인 잇몸은 딱딱해야 하잖아요. 근데 약간 이게 부어가지고 말랑말랑해지잖아요. 그렇죠? 그걸 텐더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드러워지고 좀 붓게 만들죠. 그리고 prone to bleeding. 자, 그 뭐 하기 쉬워요? 그래서 출혈이 나기 쉽습니다. Foul-smelling gases emitted by the bacteria can also cause bad breath. 그리고 지독한 냄새가 나는 가스. 그죠? emit 하면은 발산하다, 배출하다 이런 말이죠. 그럼 박테리아에서 배출된 이런 지독한 냄새가 나는 가스가 또한 나쁜 입냄새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4번. 스모킹. 이 뜬금없이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흡연은 여러분의 뭐를? 잇몸 조직을 데미지 입힙니다. 갑자기 흡연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그래서 답을 4번. 이게 전반적인 글의 흐름 잡는 것 자체가 뭐 아주 쉬운 편은 아닌데요. 근데 4번의 소재가 갑자기 흡연 얘기가 뜬금없이 나오면서 답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난이도가 한 거예요. 그렇죠? 답은 쉽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 지문의 난이도하고 상관없이.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자 10번 완전 고등학교 1, 2학년 스타일. 그죠? 어떤 인물 항상 딱 등장시키고 그 다음 제가 분명히 제 독해 1.0에서 선지 먼저 보시면 이렇게 숫자 같은 거 어때요? 이게 일반 행정은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그 다음에 이런 고유명사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딱 나오죠? 그럼 빨리 찾아가란 말이에요. 그것도 어디서부터? 마지막부터 찾아가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4번부터. 자 2004년 있죠? 2004년 바로 보세요. 그러면 바로 밑에 두 번째 줄 있잖아요. 그럼 시작하는 구간부터 읽는 게 좋겠죠? 그럼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 있죠? 자,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뒤에 있는 볼드윈부터 보겠습니다. 볼드윈 appeared 등장했습니다. 어디에 등장했냐? 기념 미국 우표에 등장했습니다. 그럼 4번 2004년 기념 우표에 나왔다. 괜찮죠? 답은 4번은 일치합니다. 그 다음 3번 마틴 루터 킹을 찾아가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작 문장 보겠습니다. 1987년도에 그 작가는 암으로 죽었고요. Living unfinished 끝났네. 그치? 완성되지 않은 상태로 그 전기를 내버려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성도 안 시키고 죽었다는 거예요. 답은 3번이죠. 3번. 오케이? 제가 3번이나 4번에서 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이게 계속 말하지만 일반 행정과 달라요. 오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구조 자체가 굉장히 그 문제 출제 구조와 스타일 자체가 고1, 2 교육청 문제와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계속. 자, 그 다음 11번 어때요? 제 교재에서 다 나온다고 했죠?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봐봐요. 확인 다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출제 요도가 뭐였냐면요. 이게 쓰기의 목적어 명사절 나온 건데 추구하다 뭐를 what is novel 새로운 것 A new 같은 말이죠. B and C 병렬입니다. unexplored 하면 뭐 살펴봐지지 않은 것이니까 형용사 분사도 형용사죠. 이렇게 병렬을 시킨 것뿐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요. 부사에 밑줄가 있으니까 부사냐 형용사냐 이걸 묻는 건데 부사는 뭐를? 동사를 이렇게 수식한다. 부사의 아주 기본적인 역할을 묻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 3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조금 변칙이긴 하지만은 전혀 당황할 게 없어요. 주어 자리에 그냥 주어 쓴 겁니다. 동사는 여기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주어 자리에 그냥 명사 lives라는 게 쓰이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4번 이건 틀리신 분들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구문이 약한 분들. 제가 그 영문법 출제 코드로 말씀드리면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나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6-1, 6-2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냐 준동사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근데 동사냐 준동사냐 이 패턴은 작년 하반기에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강조했었고 적중의 순간엔 제가 동준이라고 했던 놈입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봐봐요. 어디 갔어? 자, 실제로 indeed, this, maybe 앞에 this가 있다고 치고요. 주어 쓸게요. This may be one of the reasons. 자, 이것이 바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유라는 말 뒤에는 관계부사 why가 생략될 수 있거든요. 됐습니까? 관계부사는 또 하나의 절을 이끌어요. 절.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 동사 또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이렇게. 근데 동사 자리에 준동사가 있잖아. 바꿔야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struggle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자, struggling을 어떻게? struggle 이런 식으로 바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동준에 해당되는 거. 제 말 혹시 이해 못했으면 다시 말해주는데 사실 지금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구문이 정리가 안 됐다는 거야. 구문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를 많이 했습니까? 구문이라는 건 해석력과도 직결되어 있지만 문법 문제 풀이와도 직결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고 계속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 말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전 스타일의 학습을 고수한 사람들은 정말 2011년도, 2012년도의 방식이죠. 문법만 계속 딥답하는 학생들, 문법 문제 풀이에만 집착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틀립니다. 이런 문제는. 자, 그래서 the reason why 이 접속사죠. 주어 동사, 접속사 뒤에는 절이 와야 하거든요. 절이 와야 한다. 동준에 해당되는 문제 유형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난이도는 중상에 해당이 됩니다. 변별력이 충분히 있는 문제죠. 그다음, 자,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 학생들 기준으로 난이도는 중하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학생이 맞았을 것이고 어느 정도 학생이 틀렸을 거라는 걸 직감적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동형 모의고사를 진행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제 경험이 1, 2년도 아니고 여러분의 결과를 수없이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뭘 많이 틀리고 뭘 많이 맞는지를 아는데 그동안 우리 소방직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 거에 따르면 여러분 대은 참 기가 막히게 잘 맞춥니다. 그래서 동형 모의고사 때도 항상 70%, 낮아봐야 65% 그 정도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제 학생이라면 중하 정도로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볼게요. 우선 이렇게 쭉 가다가 grand ladies 이렇게 붙여야 하는데 이건 잠깐만요. 이건 오타입니다. pulse 이렇게 된 거고요. 자, 보세요. 분사 또 나왔죠. 분사가 수식. writing out checks 수표를 쓰는 여자. 그래서 앞에 있는 이 lady 선행사는 좀 앞에 있고요. 그러면 이 lady가 수표를 쓰느냐, 수표를 쓰지 않느냐 이런 문제인데 해석을 해봐도 이 목적어가 뒤에 있죠. 됐죠? 분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 명사가 있으면 현재 분사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출제 의도는 분사입니다. 제가 나온다고 했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비교급 강조구문 됐죠? 영문법 2.0 교재에 분명히 뒤에 있고 8분 컷을 통해서 수없이 숙달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얘는 전치사고요.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절이 있죠. 이건 우리가 어디서 배웠냐면은 영문법 2.0의 복합관계 대명사 거기에 나옵니다. 명사절을 이끌죠. Whatever which is. 자, 정확히 말하면 복합관계 형용사겠네요. 자, reach를 수식하니까 어떤 부를 그가 혹은 그녀가 소유하고 있든 간에 정확히 다시 봐줄게요. 이 명사절 내에서 he or she가 주어, 이 명사절 내에서 possess가 동사, 명사절 내에서 riches가 목적어. 오케이? 근데 목적어에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명사가 whatever의 수식을 받고 있으니까 얘의 역할은 바로 이제 복합 관계 형용사라고 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영문법 2.0에 역시 수록이 되어 있는 문법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의 생각을 투시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분명히 대은 맞는데요. 상당수가 맞았을 것이고, 결과론적으로 보자면 그렇죠. 맞으면 장땡이죠. 근데
맞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뽀록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문제인데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인 거죠? 답변했어요? 관계대명사 하면 그냥 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계대명사 아닙니다. 알았죠? 그냥 맞았죠? 그러면 됐긴 했지. 잘했어요. 관계대명사는 아니고요. 이때 강조구문이죠. 이때 강조구문. 이건 출제자의 경험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뭐 그의 경험이 좀 다소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운 좋게 맞게 되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게 보면 it is that. 이때 강조구문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 it is that을 없애도 문장이 성립이 된다고 했거든요. 보시면 주어가 not A but B라는 구조가 나오는데 얘가 주어란 말이에요. 주어. A가 아니라 B다. 오케이? 그럼 여기에 things가 주어고 like부터 여기까지 수식어예요. 됐습니까? 그럼 돈이 아니라 but be things like 이러한 것들이 동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번에 있는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하는 것인데 나름 고급 명문법에 해당될 수도 있는 구조까지 묻는 그런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은 뽀록으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어쨌든 맞으면 장땡이죠. 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뭔가 어설퍼 항상 출제하는 거 보면은 하반기 때도 그러고 근데 뭐 하반기하고 다른 분 같아요 느낌이. 자, 어쨌든 13번 보겠습니다. 13번은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중상? 자, 왜 난이도가 높아지느냐? 선지의 단어가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빈칸 부분에 잠깐 빈칸을 볼까요? 이거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는 분명히 테마모의사로 기억합니다. 테마모의사도 at the expense of는 꼭 정리하라고 했었고요. 이거는 무엇을 희생시키며 라는 말이에요. 뭔가를 희생시키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빈칸 추론할 때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at the expense of. 근데 저게 해석이 안 돼가지고 틀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한번 쭉 가볼게요. 자, when you are with Marines, 여러분이 그 해병대와 함께 있을 때 gathering to eat, 먹기 위해서 모여있는 해병대와 함께 있으면 you will notice, 여러분은 알아차릴 겁니다. 가장 막내가 첫 번째로 먹어요. 그 다음 가장 상급자가 마지막에 먹는 거예요. 좀 특이하죠. 그 다음 when you witness this act, 여러분이 이러한 행동을 관찰할 때, 목격을 할 때 여러분 또한 주목할 것입니다. 뭘 주목하냐? No order is given. 어떠한 명령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Marines just do it. 해병대는 그냥 이렇게 합니다. At the heart of this very simple action, 자, 이러한 그 단순한 행동의 중심에 있는 것은 해병대의 리더십에 대한 접근 방법 때문이라는데요. 자, 해병대 리더들은요 기대됩니다. 마지막에 먹도록 기대가 됩니다. Because 이하에다가 밑줄을 그어 보시죠. 자, 왜 마지막에 먹느냐? 이게 중요한 정보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예요. 여러분 지금 밑줄 그은 곳이 이쪽입니다. 됐죠? 자,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The true price of leadership. 자, 리더십의 진정한 가치는 is the willingness, 의지다. 자, 어떤 의지예요? 타인의 니즈를 여러분 자신의 니즈 위에다가 놓는 것이다. 다시 할게요. 다시 봐봐요. 진정한 리더십은 의지인데요. 어떤 의지냐? 이게 place는 put이잖아요. 두고자 하는 의지다. 타인의 니즈를 뭐 위에? 여러분 자신의, 여기 생략된 말은 니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니즈 위에다가 타인의 니즈를 놓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남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남들부터 저기 내 밑에 있는 하급자들 저 막내까지 딱 챙긴 다음에 자기가 먹는 거예요. 오케이? 비단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포함해서요. 오케이? 자, 그다음 Great leaders truly care about those they are privileged to lead. 이건 문장 구조 때문에 칠판 보면서 해줄게요. 자, 훌륭한 그 리더들은요, care 동사, understand 병렬.
훌륭한 리더들은 뭐에 대해서 신경 쓰냐면은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자신이 이끌도록 이렇게 특권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자신이 이끌도록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들을 진짜로 신경을 쓰고요. 챙기고요. 그 다음 리더들은요. 이해를 합니다. 그럼 뭘 이해하고 있냐면은 리더십이라는 이런 그 프리빌리지, 그런 특권의 진정한 그런 코스트, 비용은 온다. 자, 그러면 뭘 희생시켜서 오는 거냐면은 잘 봐요. 리더십이라는 특권이라는 것은 뭘 희생시켜야 올까요? 자기의 이익을 희생시켜야죠. 그래서 여기에는 자기의 이익, 이런 게 와야겠습니다. 전 분명히 여기다 근거를 체크해드렸고요. 자, 이 근거에 기반해서 풀자면 자기를 희생시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난이도가 살짝 높아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칸에 있는 at the expense of라는 표현뿐만 아니라 선지에서는 self-interest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리사욕, 자기 이익이에요. 알았죠? 그래서 선지에 있는 그 어휘도 self-interest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4번. 14번은 첫 문장에 형광펜을 쳐버리시고요. 이건 쉽습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많은 증거가 보여줍니다. 뭘 보여주느냐? A single decision to vote. 투표를 하고자 하는, 투표하자라는 하나의 결정이 실제로 likelihood는 제 수업 시간에 많이 했죠. 이거 뭐 좋아하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likelihood는 가능성이에요. 됐죠? 가능성. 그러니까 투표하고자 하는 결정은 가능성을 높인답니다. 그럼 어떤 가능성인데? 다른 사람이 투표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죠? 한 사람이 나 투표해야지?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투표한다는 거죠. 오케이? 일종의 뭔가 군중 심리에 관한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첫 문장에서 읽어내라고 두 번째 문장 읽었을 때 끝내버려야 돼요. 보세요. It is well known. 두 번째 문장. It is well known that 대절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When you decide to vote, it also increases the chance that your friends, family, and co-workers will vote. 자, 그 여러분이 그 vote 뒤에서 끊어보실래요? When you decide to vote 뒤에 끊어보세요. 여러분이 투표하기로 결정을 딱 할 때 그 결정은 또한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여기서 chance는 기회가 아니에요. 가능성입니다. 그렇죠? 가능성을 증대시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과 co-workers가 투표할 가능성이 증가된다. 그럼 맞네. 첫 문장이나 두 번째 문장 똑같죠? 제가 분명히 말했죠. 빈칸은 선생님 어디까지 읽어야 돼요? 느낌표가 올 때까지.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주제가 파악될 때까지입니다. 주제 파악되었습니까? 그렇죠? 두 번의 반복, 두 번의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면 나머지가 같이 한다. 이게 느낌표가 오면 더 이상 읽을 가치는 없습니다. 선지. 따라서 우리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자, 어떤 증거가 있냐? To indicate, 나타내는 증거가 있는데요. 빈칸이 핵심이다. 빈칸이 키다. 뭐에 있어서? 보팅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빈칸이 핵심이다. 뭐라고 해야 할까요? 키가 되는 것은 이렇게 누군가 한 명을 참여하게 만드는 거죠. 한 명이 참여한 나머지 다 딸려오니까 뭔가 일종의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거, 혹은 뭐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과 연관된 단어가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네. 재정적 지원 말도 안 되고. 이거 정치적 입장이에요. 정치적인 입장 이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문화적 차이 말도 안 되잖아. 그러면 사회적인 커넥션, 사회적인 연결망을 이용하는 거죠. 오케이? 누군가 한 명을 참여시키면 나머지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다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 일종의 뭐 인맥 같은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거 15번. 이건 뭐죠? 자, 한 중상, 그러니까 지금 13번과 15번을 잘 견뎌냈어야 돼요. 13번, 15번. 지금 이번 상반기는 아까 1, 2, 3번이랑 그 앞에 있는 그 어휘 문제, 그 다음 지금 이 13페이지에 있는 거는 이제 11번, 13번, 15번 여기를 잘 극복해냈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고득점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In the Joy of Stress. 자, 스트레스라는 뭐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Dr. Peter Hansen은 묘사합니다. 실험을 하나 묘사하는데요. In which 이 실험에서 두 그룹의 사무실 직원들이 노출되었어요. 뭐에 노출되었냐? 일련의 커다란 distracting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background noise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자, one group.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번엔 one group 하나 나오죠. The other group 나오죠. 이 둘의 차이점 잡으셔야죠. 그 차이점으로 인한 결과를 잡으라고 했죠. 연구실험 글은 그렇게 읽는 거예요. 됐죠? 자, 봅니다. 자, 한 그룹은 had desks, 책상이 있었는데 equipped with a button, 버튼을 갖춘 책상이 있었고요. 이 버튼은 could be pushed, 버튼은 눌려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나도 다 누를 수 있었어요. To shut out the annoying sounds, 그 시끄러운 소리를, 짜증나는 소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버튼을 누를 수 있다는 거죠. 상황 정리됐죠? 그 다음에 the other group은 had no such button, 그런 버튼이 없었어요. Not surprisingly, 자, 여기가 연구 결과 쪽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형광펜을 칩니다. 놀랍지 않게도 버튼이 있던 그 워커들이 훨씬 더 생산적입니다. 됐죠? 버튼이 있냐 없냐 요거가 지금 생산성의 차이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버튼의 유무가 키워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ut, 하지만 what is remarkable is, 자, 그 놀라운 것은 뭐냐면 버튼 그룹에 있는 그 누구도 버튼을 안 눌렀다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막 이렇게 눌러야 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도 안 눌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Apparently the knowledge, 여기서 knowledge는 지식이라기보다는 알고 있는 것,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지식이라는 게 알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the knowledge, 알고 있는 건데, 잠깐만요. 이거 구문 복잡해서 여기다 해드릴게. knowledge 한 다음에 수식어. That they could shut out the noise if they wanted to, 한 다음에 동사야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알고 있는 건데 뭘 알고 있어요? They could shut out the noise. 소음을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When they want to, 생략된 말 shut out the noise. 반복되니까, 이게 반복되니까 굳이 버들로 두 번 쓰겠어요. They could shut out the noise if they wanted to shut out the noise. 굳이 왜 두 번 쓰겠냐? 그러니까 생략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was 나온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문장을 해석을 해야 합니다. 그럼 정리하면 다시, 그러면 그 원하면 차단시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은 충분했습니다. 뭐 하기에 충분했냐? 그들로 하여금 생산적으로 일을 하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에 충분했다. 됐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원하지 않고 시끄러우면 차단할 수 있어 라는 것만 알고 있어서 스트레스 안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 빈칸. Their sense of blank resulted in the reduction in stress. 그러면 이러한 느낌이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는 거죠. 그럼 어떤 느낌이야? 내가 언제든지 차단시킬 수 있다는 그런 감각. 그러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방향성은 내가 언제든지 차단시킬 수 있어 라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걸 뭐라고 하느냐? 1번 humor, 장난. 2번 achievement, 성취. control, 통제죠. 됐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그 일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2번이나 4번을 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2번이나 4번 하신 분들은 글의 본질, 글의 주제를 이해하지 못한 학생이 틀림없죠. 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6번. 자, 16번 하겠습니다. 자, 제가 16번도 말했죠. 이런 유형은 문맥상 낱말은 절대 어휘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케이? 주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겉 포장지만 다르지 보면은 다 주제 파악 문제예요. 빈칸 추론 다 주제 파악 문제입니다. 주제 제목 요지 목적 주장 다 주제 파악이죠. 16번 같은 뭐 어휘 문제 주제 파악이죠. 됐죠? 주제 파악이나 하겠습니다. 딴 거 없고요. 주제 파악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알아서 답은 나옵니다. 자, 볼게요. 저기 위에서 네 번째 줄 오른쪽 끝에 보면 It is important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요. 형광펜 치실래요? 말했잖아, 뭐 importante 이거 나오면 주제라고 있죠.
자, 봅니다. 그러면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 자, 어떤 사람이요? 과거에 여러분을 상처 입힌 사람 있죠? 용서하라고요. 용서. 그게 중요하다고. 막 저주하지 말고 너 복수해버릴까 막 이러지 말고 용서하라고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Research also. 자, also 있죠? 잘 챙기세요. also입니다. 논리 방향은 바뀌지 않고 그대로 가야 합니다. 용서하는 게 중요하다. 오케이? 자, 또한 보여줍니다. It is important. 그럼 중요하다는데 뭐에 중요하냐? 여러분의 정신 건강과 well-being도 제가 건강이라고 했죠. 정신 건강과 그 다음에 안녕 혹은 뭐 건강에 중요하대요. 뭐가?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면 안 되죠. recollect는 회상하다인데 과거의 상처를 회상하면 이것은 주제와 정반대로 가는 거죠. 과거의 상처를 회상한다는 것은 아, 저 새끼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복수할 거야 계속 회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잊어야겠죠. 과거의 상처를 잊고 남을 forgive,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주제와 일맥상통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을 forget 3번으로 해서 forget 이런 걸로 잠깐만요. forget 이런 걸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forget 정답은 3번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다음에 17번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이 기출 문제를 정확히 분석한 사람들이 그런 소방직을 전문하는 그런 사람들의 수업을 여러분이 들어주셔야 돼. 왜냐하면 제가 적중의 순간 할 때도 말한 것처럼 공채 시험 벗이 진짜 태반이거든요. 그대로 나왔잖아. 지금 또 벗, 그죠? 그럼 벗의 특징은 뭐라고 했냐면은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는 하나의 성격이 가다가 갑자기 다른 성격이 나와버리는 이런 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무슨 말인지 하면 제가 이제 파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박스 보세요. 자, 하지만 what if 만약에 one year there was a drought 어느 해에 가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충분한 그 옥수수가 없다면 어떡하냐. what if라는 건 뭐뭐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옥수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어떡하냐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정답이 되는 구간 앞쪽에는 옥수수가 풍부하다. 오케이? 옥수수가 어느 정도는 있다라는 상황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구간부터 갑자기 옥수수가 공급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이 나올 거라는 거죠. 거기에 딱 넣으면 되죠.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bartered 할 때, 물물 교환할 때 대다수는 알았습니다. 그 가치를 알았죠. 그 사물의 가치를 알았고요. Suppose 한번 상상해 보자. 3 buckets of corn 옥수수 3개의 바구니가 하나의 닭의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닭 하나 얻으려면은 옥수수 3바구니가 있어야 돼. 됐죠? 그런 가치. Two parties 여기서 파티는 뭐 let's have party 이게 아니라 그 두 개의 무리가 서로를 설득해야 했죠. 거래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가격 설정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3번 then 그리고 나서 세 바구니를 가지고 있는 세 개의 옥수수 바구니를 가지고 있던 농부가 bargain 할 수 있었어요. To exchange them for 2 or even 3 chickens. 여기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3번 앞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여기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옥수수가 있으면 옥수수 3바구니하고 닭 한 마리 이걸 이렇게 트레이드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3번 뒤에서는 어떠한 사유도 없고 원인도 소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뭐라고? 3개의 바구니하고 트레이드 할 수 있는 닭의 양이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지금 2 or even 3 chickens 이렇게 나왔잖아. 갑자기 2-3마리 이렇게 교환할 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이유가 전혀 소개가 안 됐거든. 성격이 이렇게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그 원인은 박스에 drought, 가뭄이라고 나오죠. 가뭄. 자, 그래서 옥수수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기 때문에 정답을 이제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8번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보겠습니다.
balloons should never be given. 자, 풍선은 아이들에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8살 이하의 아이들에게 주어지면 안 됩니다. 형광펜 쳐놓고요. 주제문입니다. 항상 감독하세요 아이들을. 어떠한 나이대의 아이들이든 풍선 근처에 있는 아이들은 감독하세요. They are easily popped. 그러니까 풍선은 쉽게 뻑 터진다는 거죠. 만약에 들여 마시면 조그만 그 풍선 조각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차단시킨다 이런 말이 나와야겠죠? 납득 안 되면 and 뒤에 hinder 보일 겁니다. hinder가 방해하다예요. 됐죠? 그러니까 hinder라는 단어를 봐도 그렇고 그 흐름을 봐도 그렇고 이 마이너스의 성격, 기도를 차단한다. 답을 1, 2번 block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에 balloons are not visible on X-rays. 풍선은요 X-ray에 보이지 않습니다. So 그래서 만약에 아이가 swallow 하면 이렇게 삼키다. 아이가 그 풍선 조각을 딱 삼키죠. 왜 삼키지? 어쨌든 삼키죠. 그러면 the reason for distress, 이 고통의 이유가 may not be, 그러니까 빈칸하지 않을 수 있다. 고통의 이유가 자 1번은 apparent,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얘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분명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2번에 있는 undetectable은 감지할 수 없는인데 요걸 잘 봐야 돼요. 앞에 not이 있어요. 됐죠? 여기다 undetectable 들어가면 이거 말도 어렵겠다. 감지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감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위험하다가 아니라는 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 거죠. 제 말 이해해요? 여기 들어가면 감지할 수 없는이잖아 이거. 감지할 수 없는. 근데 앞에 not이 붙어버리면 감지할 수 없는 게 아니다니까 감지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감지할 수 있는 상황, 얘가 왜 아프지라는 걸 감지할 수 있는 상황이면 이건 위험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주제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답을 1번. 왜 아프지? 명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대하는 거죠. 오케이? 자, 정답 난이도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건 난이도 낮아요. 짧게 하겠습니다. 왜 낮다고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for example이 답이니까. 그죠? 그 A번 앞에 보겠어요. The meaning of symbols such as word. 자, 단어와 같은 그런 상징물의 그런 의미는 잘 들어요. 의미는 바뀔 수 있는데 from culture to culture. 문화마다 바뀔 수 있다. 그 상징물의 의미 자체가 문화마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To a European. 유럽 사람들에게는 이라고 나왔잖아. 유럽인이라는 구체적인 어떤 그 문화권의 사람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건 예시지 뭐 보나마나. 오케이? 그래서 A번은 1, 2번으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B번으로 갑니다. B번의 앞문장. 영어에서는 nova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하냐면은 밝은 별을 의미하죠. 그래서 적절한 차에 대한 적절한 이름이 됩니다.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nova라는 이 단어는 sounds like the words nova. 띄어쓰기 돼 있죠. nova처럼 들린대요. 그럼 이 nova는 번역되는데 잘 들어요? It does not go. 가지 않는다. 됐죠? 잘 들어요? B번 앞에서는 영어에 있는 nova는 차 이름에 뭐라고 돼 있어? 적절하다라고 돼 있죠. 근데 스페인어, B 뒤에는 스페인어가 소개되잖아. 스페인어에서는 nova라는 똑같은 단어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말을 내포하고 있어요. 왜? It does not go가 있으니까. 됐어요? 차가 가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을 자, however. 그래서 여러분이 그 B번만 잘 통과했으면 무리 없이 풀었을 것이다. 자, 여러분 그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 적중의 순간 독해편 진짜 도움 많이 되지 않았을까요? 도움 많이 됐겠죠, 그죠? 저는 이 문제 푸는데 2초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2초. 이거를 갖다가 다 읽고 자빠져 있으면 안 되죠, 그죠? 봐봐요. 어떻게 풀었어야 하냐면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좀. 연대지 기억나요? 연결사 대명사 치시요. 여기 대명사 보이죠? 여기다 밑줄 그어보세요. Your other hand. Your other hand면 당신의 나머지 한 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면은 A번 앞에서는 어느 한 손이 나와야 돼요. one hand가 있어야 한다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보이시나요? 자, 지시어. 이런 혼동이라고 나오죠? 이런 혼동.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B번 앞에는 뭔가 혼동스러운 상황이 나와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로 시작하느냐 C로 시작하느냐 이게 문제인데 박스 보실래요? When people eat, they tend to confuse or combine information from the tongue and mouth, the sense of taste which use the three nerves to send information to brain, with what is happening in the nose to sense of smell which utilize the different nerve input. 한 문장이네. 머리 아프죠? 그죠? 이거 혹시 꼬박꼬박 다 읽고 있었습니까? 답답합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모든 순서 배열과 문장 사이를 해석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유형은, 이 문제는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박스는 한 문장이고요. 그 한 문장에 보시면 뭐가 보일 거냐면 보여요? 그죠? You tend to confuse. 당신은 혼동하는 경향이, 여러분은 혼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뭘 망설이십니까? B로 가셔야죠. 그러면은 그 confuse가 뭐로? B에 있는 this confusion 이렇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B로 결정하시고 이제 중요한 건 A에 있는 your other hand를 활용하시면 되는데 A번 앞에는 무조건 손 하나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손은 두 개인 것이고 하나의 손을 one hand라고 하는 것이고 나머지 손을 the other hand라고 하죠. 근데 your가 있기 때문에 your the other라고 못 쓰거든. 참고로 들으세요. 소유격과 더라는 관사는 동시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your other hand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자, 그러면 B번으로 출발하시고요. 손만 빨리 찾아갑시다. 자, B번 읽겠습니다. Grab a handful of jelly beans of different flavors with 밑줄 그으세요. one hand. one hand. 됐습니까? 그 다음 A번 가셔야죠. with your the other hand가 with your other hand가 된다고 했죠? 나머지 한 손으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A의 마지막 보세요. 마지막 문장이요. Can you tell what flavor went into your mouth? 의문문이죠. 그런 순서 배열은 미스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케이? 질문 던지면 답변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의 마지막을 보시면 Can you tell? 당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C에서 Probably not. 아마 아닐 것이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죠. 그런 식으로 딱 했으면 답을 푸는데 왜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정말로 한 5초 이내가 걸렸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한 대로 전 철저히 기출을 기반으로 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강조드린 대로 문제를 풀었다면은 오래 걸릴 만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어쨌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 그 문제 이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이 문제를 다 푸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시험 잘 보신 학생들은 우선 마음 들뜨겠지만 좀 가라앉히시고 체력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좀 기대보다 좀 이하로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학생분들도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서 마지막까지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또 이제 경체 해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